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대마도 역사를 왜곡한 것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종백 작가, 즉 종이지를 비롯한 대마도의 그 도주들이 종씨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마도가 이제 판족봉안으로 넘어가면서 뒤에 얘기 자세히 나와요. 판족봉안 얘기는. 그때 백작 칭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씨 가문의 백작 가문에 그 전해오는 거를 다 태워버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 이게 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왜곡한다 그래갖고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마도 영토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에 이 시간에 그거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바로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매장 문화의 현황 분석 및 평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문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또 보편적으로 알기 쉬운 게 매장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마도에는 매장 문화가 그 매장 문화는 그 옛날 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마도 맞지? 이거는 이제 대마도를 그 5개 정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6정의 그 고분 분포도입니다. 대마도에는 여기 숫자가 바로 그 고분 수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군을 이루고 있는 이 분포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마도 면적도 넓지 않고 그런데 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뭉쳤어요. 여기 많이 뭉쳤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그 대마도가 원래 2개의 섬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뭉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많이거든, 아소만.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 많이 뭉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분 양식의 그 분포 수량을 보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듯이 상대마정은 16개, 상현정은 14개, 봉정 25개 쭉 있습니다. 그 토탈 164개예요. 근데 토탈 164개에서 보면 상식관이 63개, 석관군이 47개. 결국 석관군이라는 건 석관이죠. 그 110개죠. 그 다음에 석관 33개, 143개, 온관 1개, 토관 1개, 석총 1개, 그리고 불명이 18개입니다. 결국 불명을 뺀 143개 이상의 석관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164개에서 불명이 석관이 아니라고 쳐도 87.1%예요. 그 불명으로 판명된 18개를 제외하고 프로수를 내면 석관 비율은 98%입니다. 98%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87.1%면 그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 제일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조해온 게 뭡니까? 문화를 정의할 때 보편적이고 상속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확실히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마도의 고분, 즉 매장 문화의 양식으로, 장례 문화의 양식으로서 자격을 갖춘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게 거기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바로 우리 한반도에 이어오는 고인돌에서 전해오는 석관이라는 겁니다. 고인돌하고 양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양식을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면 전방군, 후방군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고분 양식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고분 양식만 봐도 일단 대마도의 우리 한반도의 문화라고 자신할 수 있지만, 고분 양식만 봐갖고는 그래,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껴묻게 되어 있는, 소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쓰던 물품을 같이 묻어줬잖아요. 그 껴묻게 되어 있는 유물을 한번 보면은 무언가 또 다른 느낌이 오죠. 자, 토기 하다가 이제 여기서 옥에 관한 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옥에 관한 유물이 32개나 돼서 초토유물 수는 45점이나 돼요. 그리고 금장식도 나오고 신라식 도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런데 청동기가 무기가 19점, 그리고 중요한 건 말 장신구가 나와요. 청동기 무기가 19점이 나오고 말이 장신구가 나온다? 그런데 청동기 무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한 거 있죠. 세영동검. 즉 고조선 지역에서만 나오던 동검.
그 생각이 딱 떠오르시죠. 어차피 대마도에서 나온 무기가 누구의 양식이냐를 보면 어찌 보면은 그 시대는 그 청동검이 최고의 무기였었잖아요. 지금 뭐 비행기 뭐 F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최첨단 무기였으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거냐가 판가름 나거든. 그 다음에 또 말장신구가 나왔어요. 말장신구의 의미는 대단히 큰 거예요. 대마도에서 발견된 유물 현황을 그럼 분석해 보자고요. 대마도에 발견된 유물 현상 중에서 특이한 것은 풍옥종의 구로키 고분에서 야요이 토기와 청동검, 아까 제가 옥이 나왔다 그랬는데 유리옥과 관옥과 말방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일본 대마도 연구로의 이 사람을 최고로 꼽아주는데 나카도메 히사야라고, 이 사람은 대마도에서 자기가 대마도 박물관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마도에 이제 고분이 발견됐을 때 가서 고분 발견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대마가 북규슈의 문화권에 속해 있으므로 전기의 유적에서는 대륙계의 석기가, 그리고 중기의 석관에서는 조선식 세영동검이, 세영동검이 조선식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후기 유적에는 청동으로 만든 말방울과 동팔찌, 경질토기가 축토되었는데 이것이 대마도의 야요이 문화의 특색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서는 전기 유적에서는 대륙계의 석기가 나왔다 그랬는데 일본이 중국 가고 있던 교육을 안 했어요. 일본이 중국 가고 교육한 건 1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말방울과 동팔찌, 경질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이 대마도 야요이 문화의 특색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야요이 문화기로 접어드는 조몬말기 중엽의 구로가식 토기에 복합농경이 시작된 것은 한반도에 민무늬 토기가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것이 일본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야요이 토기는 도레인이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도레인은 한반도에서 그 기술을 가져간 사람들이요. 이게 있어서 가능했으니까 결국 야요이 문화의 특색이라는 것은 한반도 문화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말만 야요이 문화의 특색이라고 포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카도메 히사야 역시 세영동검은 고조선과 진국에서 사용하던 한국형 동검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문화와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아까 이미. 중요한 거는 말방울이 발견됐다는 거, 이거하고 관옥인데 당시 일본에서는 그 당시 일본 유물에 본토 유물에는 옥이 안 나옵니다. 왜? 일본이 옥을 세공하고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옥 자체가 광산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까지는 지금 뭐 이렇다 할 기록이 없어 모르겠지만 그거를 세공할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을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방울은 거기 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방울이 있었어요. 말이 있었으니까 말이 방울. 여러분은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저희 나이 또래 반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이 이제 옛날에 마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전부 트럭들이 다니지만 마차를 이제 뒤에다 마차를 끌고 거기다 짐을 싣고 다녔어요. 그때 말이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다녔습니다. 그 일종의 지금으로 보는 자동차 경적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말방울이 나왔다는 건 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말 목에다 다는 건데 그렇다면 말방울 발견된 고분이 기원전 100년에서 250년 사이인 야요기 고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때 대마도에 말이 있었어. 만약에 대마도가 일본 영토였다면 그 시절에 그럼 일본에도 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에는 그 시절에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말이 전해진 것은 5세기에 백제 아직기가 암수 한 쌍을 가지고 간 게 효시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갔다 와서 1세기에 쓴 기록에 보면 거기는 말이 없다. 수레도 없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방울이 100년에서 250년 사이인 야요기 후기에 나왔던 기원, 이건 AD입니다. 그 후기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말이 있었다는 건데 일본에는 말이 없는데 일본 영토인 대마도에는 말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시절에 우리 한반도에는 중국에 있는 삼국지나 이런 기록에 보면 한반도에 사는 사만 사람들은 옥을 꿰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고 또 수레를 끌고 다니고 말을 이용해서 수레를 끌고 다니고 한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방울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대마도 고분 형식이 옹관이 아니라 석관이라는 것 자체부터 일본은 궁색한 변명을 시작합니다. 왜? 대마도에서 일본 본토 쪽으로 70km쯤 가면 이끼도가 있어요. 그 이끼도의 그 고분은 거의 99.9%가 옹관이에요. 이끼도에서 발견, 70km 정도가 발견된 게 다 옹관입니다. 그런데 대마도에서만 석관이야. 둘 다 자기네 땅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대마도에는 매장 유적이 많은데 상식관. 그런데 그게 북기슈와 이끼도에는 옹관이 대부분인데 그게 대마도에는 없다. 하나 딱 나왔으니까. 이렇게 석관이 전부인 것은 조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것까지 또 인정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섬에 돌이 많아서 널빤집 같은 돌을 가져다가 평평한 돌판으로 주택의 담과 건물의 지붕을 덮기도 하고 저장 구덩이의 벽에도 사용했으며 석관을 만드는 것이 용이해서 커다란 독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석관을 쓰는 방법이 널리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대마도에 석관을 유행시켜서 옹관의 발달을 보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석관이라는 거예요. 돌로 만든 집이라는 거. 이게 일본 열도에는 그런 양식이 없어요. 이 양식은 우리나라 강원도 산간지방에 또 충청북도 괴산,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서 볼 수 있는 돌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도 없는 돌집 양식을 대마도 사람들이 돌이 많이 나니까. 근데 그게 우리 조선에는 있잖아요. 그때 당시 조선에 우리 한반도에 있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다가 한반도에 진 양식인데 단순히 대마도에 돌이 많이 나니까 그걸로 줬어. 어디선가 봤으니까 했을 거잖아요. 문화라는 게 전래가 됐으니까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도의 양식은 우리 한민족의 고조선과 진국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방울이 출토된 것은 말을 아끼던 사람이 죽자 말방울을 껴묻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는 그 시기에 말이 없다. 기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100년에서 25년 사이에 3세기에 편찬된 진수의 삼국지에 왜는 소한 말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세기 기록인데 벌써 100년에서 250년 사이에 말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대마도에만 있었던 거지 본토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세기 초에 백제가 아직기를 시켜서 양마 두피를 보낸 게 최초예요. 이렇게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방울을 껴먹게 했겠어요? 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진국에서는 소와 말을 타거나 부리는 것이 천을 짜듯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옥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이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 그 한반도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대마도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옥이 장신구로 많이 쓰이던 때니까 옥을 목에 걸고 말을 가지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출토된 그 옥류물이 고분에 출토된 게 45개나 됩니다. 45개가 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분에 출토된 걸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청동군하고 말방울하고 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청동군은 또 자기들이 인정한 대로 조선반도의 거야. 옥도 조선에서 왔어. 말도 자기네 본토에는 없는데 조선에는 있었는데 그 말을 사용했어. 그러면 이미 그때 대마도는 우리 문화일 뿐만 아니라 상식석관이라는 고분 양식 역시 우리 문화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매장 문화로 본 대마도의 영토권을 정리하면 고조선과 진국은 단일민족으로 같은 문화를 두었다는 건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고조선과 진국인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매장 문화는 상식석관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대마도의 고분은 상식석관묘이고 그는 고조선이 고인돌이고 고인돌은 꼭 고조선 무덤이고 고조선 무덤은 꼭 진국 무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도와 대마도에서 70km 떨어진 이끼도에는 옹관묘뿐이에요. 근데 대마도의 총 164개의 고분 중 옹관묘 하나, 토각묘 하나, 나머지는 석관이고 특히 상식석관묘예요. 게다가 말방울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대마도에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외에는 말이 없었던 시대니까 백제에 몰락한 마한의 귀족들이 말과 옥 같은 보석을 가지고 대마도로 이전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대마도 역사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대마도의 모든 역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는 저는 알아요. 왜? 쇼로브에 있다고 분명히 박정아 씨가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 기록은 이렇게 왜곡하고 뭐 숨길 수 있어도 영토 안에 숨쉬고 있는 문화는 왜곡할 수 없는 거예요. 대마도에 나온 고분 양식은 물론이고 고분에서 나온 유물만 봐도 대마도는 우리 선조들이 개척하고 문화를 꽃피운 영토라는 게 확실합니다. 매장 문화 하나만 봐도. 왜? 아까 제가 그 청동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청동검을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이게 규슈 국립박물관에 청동검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기 가면 일본에서 가장 큰 그 국립박물관이 규슈 국립박물관입니다. 거기 가면 3층인가에 그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 제가 갔었거든요. 이 동북아 문화를 이렇게 많은데 거기 뭐 광개토대왕 능비 그냥 탁골한 것도 엄청 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 그냥 막 화가 나요. 거기들은 진짜 눈물이 나요. 왜? 우리는 그 광개토대왕 탁본 하나 저기 하기도 힘든데 걔들은 지들이 발견했다고 막 석판으로 쫓고 이래갖고 또 행거 또 탁본까지다 걸어놓고 막 진짜 막 화가 나는데 그리고 동검도 많아요. 거기 가면. 우리 동검은 바로 이런 세형 동검이거든요. 비파형 동검. 비파처럼 생겨 따라서 비파형 동검이고 세형은 나신에 따라 세형 동검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자루가 없어. 그럼 자루도 없이 썼냐? 그게 아니에요. 훨씬 선진국 문화가 된 거죠. 뭐냐? 요렇게 자루를 만들어서 꼈습니다. 자기 손에 맞게 자루를 만들어서 꼈다 뺐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파형 동검 또는 세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라도 자루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자루식 동검이라는 겁니다. 자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의 요소지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자기들은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다 아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일본의 청동기 문화가 과연 있었는지를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주간 자기들은 나온다 해도 자주간 이런 동검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슈 박물관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대마도 고분에서 대마도 유물에서 청동검이 나왔는데 이거는 BC 4세기에서 2세기 유물로 제작 기법은 또 한반도의 한자도 뺐었다 그래가지고 반도에서 건너온 것이고 대마도에서 출토되었다라고 써놓고 전시를 착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 세형 동검이 우리만 나오는 거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오로지 이렇게 자루식 동검만 나오는데 이건 딱 우리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만주하고 그 제가 고조선 그 유물 나오는데 보여드렸죠. 그 지도 보여드렸죠. 딱 거기서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대마도에서 나왔는데 대마도가 일본 거예요? 그때 뭐 무기를 수출했을까요? 그리고 저게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대마도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유물 나온 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자기 집에 있는 무기를 들고 첨전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군대가. 그러니까 대마도 사람들이 집에 있던 무기거든요. 저 무기라는 것 자체가 대마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무기예요. 그러면 고조선하고 진국에서 쓰던 저 무기가 대마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무기라면 그거는 그 대마도가 바로 고조선과 진국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죠. 국력이 그때 상징이 바로 무기 아닙니까? 특히 청동검 같은 거는 그 무슨 뭐 수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지명문화입니다. 그 저희가 매장 문화를 봤는데 지명문화는 대마도의 의미와 쓰시마라는 명칭의 문제예요. 대마도라는 지명을 명명한 민족과 그 의미를 밝혀내면 문화권자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대마도가 대마도라고 쓴 이유는 자 이게 마주할 때자와 말마자죠, 그렇죠? 마주할 때자, 말마자. 이게 첫째는 마한과 관련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마한에서 대마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마한을 그리워하며 이제 지은 이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물의 지명이라는 설입니다. 지오지간으로 보이는 대마도까지 다물화시키겠다는 뜻이었다. 다물은 뭔지는 아시죠? 다물은 고구려를 세울 때
잃어버린 이의 땅을 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말과 관련된 이름이다. 무슨 소리냐면 대마도는 섬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소만 거기를 그 만세비키라고 다리로 연결해서 그 하나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두 개의 섬이거든요. 그래서 아소만 양쪽의 섬이 말, 즉 오자키 끝봉우리와 미아리 끝봉우리가 말처럼 보이는데 이 두 마리 말이 마주보는 것처럼 보여서 대마라고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적 측면에서 두 섬에서 유래됐다. 섬이 두 개라 두 섬이라 그랬는데 이 섬이 두시마 그러다가 쓰시마가 됐다. 근데 이 3번하고 4번은 조금 그렇고 2번도 그 다물이라는 지명, 다물에서 그 유래됐다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대마도 뭐 등등등등 예를 쭉 들으신 분이 계신데 글쎄요. 고구려가 다물 그랬지 이게 고구려 시대에 그 이전의 대마도가 유물 보면 고구려 이전부터거든요. 물론 말인 다물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대마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 전에 잃어버린 땅이라 찾겠다는 의미가 돼야 다물인데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개척했다 그러면 그건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좀 그러고 어쨌든 저는 제 견해에서는 마한과 관련되었다는 설인데 대마라는 지명에 대해서 일본 학계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대마에 대한 최초 기록은 3세기경에 위지 외인전에 대마국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데 위지의 편자가 쓰시마라고 하는 일본어의 한자의 대마가 합당하다고 본 것으로 쓰시마는 나루섬이라는 의미로 지는 배가 정착하는 곳, 즉 배가 정착하는 섬이라는 의미로 진도라고 쓰면 바람직하다라고 일본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특히 나카도메 히사이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쓰시마라고 가르쳐 줬어. 근데 한자에 적당한 게 없어서 쓰시마라는 게 적당한 게 없으니까 쓰마에다가 대마라고 썼어. 한자에 적당한 게 없다? 쓰시마라고 쓸 적당한 한자가 없다? 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0여 개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역사서에도 쓰시마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로왕의 동생 곤지의 아들 무령왕 능에서 발굴된 묘지석 사마왕은 수서 북사의 도사마, 즉 쓰시마의 도사마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 즉 도사마는 진도와 같은 쓰시마인데 수서 북사에서는 표기했던 것을 위지에서는 쓸 수 없다는 묘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계로왕의 동생 곤지가 계로왕의 그 후궁하고 바람이 납니다.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게 이제 문영왕이에요. 그래서 계로왕이 화가 나서 곤지를 죽이고 그 후궁도 죽이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대마도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무령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서 낳았다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사마왕이라 그래요. 사마왕. 이게 시마거든요. 사마가. 요 사마가 일본어로 발음하면 시마예요. 시마. 그래서 도사마 그러면 쓰시마예요. 사마왕이 시마예요. 시마. 도사마가 쓰시마인데 결국 이 도사마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북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북사에. 그런데 여기서는 쓰시마라고 잘 기록했는데 도사마라고 잘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위지에는 기록할 한자가 없어서 그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것도 도사마라고 쓰면 되지 그냥. 그쵸? 아니 왜 수서하고 북사에는 도사마라고 잘 썼는데 쓸 한자가 없어 그렇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첫째는. 그 다음에 배가 정착하는 섬이라는 의미로 진도라고 쓰면 바람직하다. 이 진자가 나루 진자예요. 나루섬이라는 뜻입니다. 나루섬. 즉 배가 잠시 정착했다 가는 섬 진도라고 쓰면 바람직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 대마도 자체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마도는 자기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나왔다 피하든가 혹은 그 조선의 외관, 당시 이제 그 나중에는 외관이죠. 부산 외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교역을 하든가 이러기 위해서 진국, 그 시대는 진국이죠. 교역을 하기 위해서 오다가 들리는 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진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나루섬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제 이 지명문화를 분석해 보다 보면 나오는데, 이거를 그 나카도메 이사에는 미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고사기라고 일본 역사책에 진도라고 돼 있거든. 720년 전에 편찬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번 대마도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가보세요. 진도상해, 진도 수협, 진도 슈퍼마켓. 진도라는 이름이 아주 그냥 거기 가면 그 간판이 엄청 많습니다. 진도 수산. 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 진도가 박힌 거예요. 나루섬이.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 그게 정서라는 거거든요. 자, 지명문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명문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